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오면서 주춤해지고 있는 코스피.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오늘 장의 이슈들,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탑10, 오늘 갑론을박을 펼치실 두 분 누구신가요, 허 의원님? 네, 자 오늘은 NH농협증권 여의도 프라임 지점의 이현중 과장하고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최재곤 운영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지금 뭐 분위기가 거래소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코스닥도 뭐 괜찮은 형식인 것 같은데 좀 오늘 매매 좀 어떠셨어요, 운영력님 먼저?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저는 추가적인 좀 상승하지 않겠나 했더니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지루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예. 과장님은 어떠셨습니까? 지금 시장 뭐 별거 있습니까? 컴투스가 있는 자와 컴투스가 없는 자. 지금 뭐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왔는데 컴투스 있냐 없냐로 대화가 끝납니다. 이 정도로 관심이 높군요, 그 종목이. 이제 꼭지를 딱 만드는 모습이죠. 네. 이따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군 먼저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군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두 분이 컴투스 가지고 갑론을박 하셨던 장면이 기억나네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시죠. 시진핑 효과, 특히 재계 총수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한껏 고무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LG, 롯데그룹의 총수들, 회장은 국빈 맞이를 위해서 분주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4시 한중 정상회담, 내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 예정돼 있습니다. 증시에 시진핑 효과가 나타날까요? 일단 오늘 장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신라 호텔에 머문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호텔 신라가 사상 최고가를 연이어 경신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코스닥 6일째 강세, 네, 엿새째 상승 행진입니다. 오늘도 소폭 이나마 올라서 550선까지 또 그 고지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010선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 얼마나 될까요? 세 번째 키워드, 옐런 발언입니다. 집중이 됐습니다. 옐런 연준 의장이 자산 거품을 우려하는 것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증시와 상품 시장은 화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우리 증시의 외국인의 수급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토론 시작해 주시죠.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시진핑, 코스닥, 앨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최재곤 운영님 먼저 이 중에 어떤 거 보겠습니다. 다소간에 좀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왔기 때문에 네. 시진핑 효과 한번 짧게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진핑 효과 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뭐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뭐 네. 경제적인 의미도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 주식 증권 방송이다 보니까 네, 포커스는 경제적 의미 쪽에서 좀 맞춰서 네, 본다고 주식에 한다면 맞춰서, 네. 그렇죠. 이 한중 FTA가 지금 2차 협상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좀 속도를 조금 더 왔기 때문에 좀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예. 관련해서 지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대표적인 게 자동차,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이나 뭐 가전, 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그럼 이번에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그게 된다고 보세요? 그렇지 FTA 가? 않죠. 이게 뭐 일단 속도 자체를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이게 2004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10년이나 됐나요?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 이 단계적으로는 3단계고 이 3단계를 구체화하는 게 지금 이 논의 중인 건데 네네. 이 당장 만약에 실행이 된다고 해도 뭐 모든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그럼 오늘 빠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속도만 조금 더 붙이는 것 뿐이지. 그거는 TPP 때문에 빠진 거 아니에요? 자동차는? TPP? 환태평양 뭐 자율 경제 협약인가 그거 얘기 나오면서 조금 영향 줬던 거 아닌가요? 시진핑 그거- 때문에 자동차가 빠졌다고요? 아니죠. 오늘 실질적으로 만약에 FTA가 뭐 속도를 내서 그 최대 수혜주가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관세가 20%입니다. 네. 근데 20%가 만약에 철폐가 된다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수혜는 예상이 되겠지만 네네. 그렇게 된다면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야 되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고요. 그건 아니란 얘기고 네네, 예. 이번 방문을 한 거는 이 FTA에 대한 좀 협상 속도를 높이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관련해서 봤을 때 일단 오늘 시장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FTA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건 없습니다. 뭐 굳이 하나 찾자면 호텔 신라 정도. 시진핑 거기 국가주석이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갔잖아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정도 좀 반등을 보였다는 걸 제외하고는 네. 아직까지는 일단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하게 되는데 뭐 관련해서 얘기가 있다가 이제 저녁 때쯤 나오면 내일은 좀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는요? 내일 또 그리고 무슨 기업인들하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실제적으로 만남을 갖는 자리가 내일 만들어지지 않나요? 뭐 LG나 내일로 삼성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 조금 더 내일은 기대해봐도 되겠다 예. 이렇게 보는 정도시고 과장님은 좀 어떠세요? 뭐 시진핑 효과 있을 것으로 보세요? 오늘 내일 정도에? 뭐 오늘 내일로는 오늘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일 뭐 근데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 뭐 그런 어떤 센티먼탈적인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네, 네. 또 오늘 내일은 모르겠고요. 장기적으로 과연 어떻게 퍼즐을 맞춰 나가느냐.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일본과의 어떤 문제가 중국과 한국 모두 다 일본과의 어떤 외교 갈등이 있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또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경쟁하는 게 지금 뭐 화장품, 뭐 자동차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내너 약세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일본에 밀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어떤 국민적 정서 그리고 만약에 또 FTA가 좀 더 속도를 낼 수가 있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가격적 경쟁력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외교적인 장기적인 어떤 퍼즐이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는지 뭐 단기간에 어떤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좀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혜주가 아까 그러면 예, 예. 있는 좀 봐야 되겠는데 수혜주가 있을까요? 이게 시장에서? 일단 자동차 네. 부품은 수혜주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동차 완성차 같은 경우는 환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경향이 있고요. 네. 물론 자동차 부품도 이제 완성차의 판매량에 따라서 좀 영향이 가긴 하지만 일단 중국 로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 예를 들어서 뭐 DIC라든지 한라공조라든지 만도라든지 이런 회사들 중국 로컬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사업 관계가 좀 원활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노컬이라는 게 중국 현지 업체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중국 우리 현지 업체들. 자동차 법인 말고 완성차에 대한 수혜를 조금 말씀을 안 드린 게 지금 현지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출해서 나가는 물량보다는 오히려 지금 여기서 조금 더 한 템포 더 나아가서 지금 논의 중인 게 이 원화랑 위안화 이 직거래 시장을 지금 뭐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오늘 그거 방송 잘못했다가 욕 먹었는데요. 그 원화하고 위안화 직거래가 되면 뭐가 좋아지나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가 좋아지나요? 제가 제대로 답을 못 해가지고 글쎄요, 아까 이게 좀 굉장히 혼란을 길게 봤을 네. 때는 사실 네. 그 지금 제가 오늘 통계를 하나 본 게 있는데 네. 과거에 JP모건에서 나왔던 통계입니다. 100년을 기준으로 기축통화가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자료마다 약간 틀린데 그 달러가 기축통화 위상을 갖게 된 게 1914년도부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지금 대략 한 100년, 100년 됐네요. 네, 100년 정도가 네. 된 건데 네. 지금 중국에서 뭐 기축통화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지금 뭐 그 위엔으로 결제되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 중국 시간의 외환 시장의 거래 같은 거는 일단은 아시아 1차적으로 목표는 아시아부터 좀 포섭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점진적으로 좀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가 좋아지냐고요? 우리는 사실상 무역 비중만 봐도 이 일본과 미국보다 합친 비중보다 대중 무역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만큼 이 중국에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과의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결제는 달러로 한다는 얘기죠. 달러로. 그러니까 만약에 쉽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은행에 가서 위안화를 환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바로 내줄 수 있지만 그 돈을 갖고 한 단계를 더 거쳐서 달러를 바꿔서 결국은 두 단계를 지금 거쳐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개인 입장에서도 수수료 절감될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뭐 조금 더 지금 달러로 결제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좀 주어지지 않겠나. 수수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 전체적으로 그 정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수혜주는 그러면 자동차가 될 걸로 보세요? 자동차?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완성차보다는 부품도 쪽이. 예, 그쪽에 좀 포커스가 맞는 게 화장품 정도? 화장품도 그렇죠. FTA를 되면 화장품도 좋아진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이제 북경 내에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만드는 것도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 수출해 나가는 물량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장은 지금 중국 자체가 뭐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로 좀 수혜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화장품 같은 거죠. 뭐 아무래도 세금 뭐 덜 물리고 하면 더 잘 그렇죠. 팔릴 거다 이렇게 보시는 조금 거예요? 더.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만약에 이번 방문으로 인해서 이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좀 두리뭉실해진다면 지금 현재 지난 5월 달까지 중국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랬다고요. 예,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이 미국계 자금이 대략 한 40%, 그리고 영국이 한 8%, 룩셈부르크 한 6%. 지금 5월까지 현재 잡히고 있는 중국계 자금이 3% 중반대인데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작년보다는 폭발적으로 좀 수치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방금 전에 그 질문을 하시면서 약간 웃으셨던 그 원화와 그 위안화의 그 시장이 만약에 연결된다. 뭐 그런 그런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뭐 한중의 FTA가 조금 구체화된다. 그러면
중국계 자금이 홍콩이나 중국 쪽에서 투심 자체가 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고 이 자금 자체가 분산이 되면 이 밸런스 자체가 좀 더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계지만 중국계가 조금 더 많이 치고 올라온다면 이 균형면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변동성이 좀 하나가 더 제고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까지도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요인들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그동안 최대 주주인 셀트리온 홀딩스를 주축으로 해서 추진해왔었던 지분 매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게 결정한 데는 셀트리온에 투자하고 있는 주요 해외 주주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요. 램시마 판매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셀트리온이 지분을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여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장중에 8% 가까이 급락을 하다가 낙폭을 줄였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D램 추가 생산. 오늘 반도체 장비주가 급등했습니다. 원익 IPS 14%의 급등, 거래 대금도 크게 실렸습니다. 삼성 효과였습니다. 삼성전자가 D램 생산을, D램 라인을 추가적으로 확대한다는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키워드. 무한 질주. 누구 얘기일까요? 게임주입니다. 네, 2분기 실적, 신작 게임, 또 독자 플랫폼,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키워드와 또 토론들을 통해서 많이 알아봤던 내용인데요. 그 기대감이 계속 지속됩니다. 특히 오늘 컴투스, 신작 게임이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되면서 장중에 11%까지 급등했는데요. 하지만 게임비 컴투스 오늘 음봉으로 마감되면서 단기 슈팅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모두 키워드가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하면 또 두 분이 불꽃 튀시죠.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군에서는 우리 제작진이 선정해 주신 D램 추가 생산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사실 그 어제랑 다 이제 산업 리포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증권부 기자들이 요걸 이제 종목 뉴스로 처리가 안 되게 되면서 오늘 늦게 좀 이제 뒤늦게 좀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내용 보니까 뭐 리포트 내용이 뭐 오스틴 공장에서 D램 쪽 뭐 장비가 더 들어가고 뭐 화성 라인도 뭐 그렇고 뭐 이런 얘기인데 다 두 분도 동의하세요? 그것 때문에 좀 좋았다고 보세요 오늘? 근데 오늘 오른 것만 놓고 보면은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른 거는? 네, 오늘 뭐 굳이 올라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는 거냐 틀린 거냐를 떠나서 네. 오늘 오른 이유에 대한 대답은 일단은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던 거죠. 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 원익 IPS 시총이 지금 1조가 지금 생각하신 거죠? 시총이 지금 네. 1조가 넘었는데 네. 제가 과거에 이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시진핑의 정말 최대 수혜주가 원익 IPS가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렇죠. 예, 그 시안이 시진핑의 고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갖다 붙이면 사실 이유를 결국은 찾는 건데. 생각한 거 맞아요? 그 뭐 뉴스에서 거짓말 하지는 않겠죠. 저도 뉴스에서 읽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안 공장에서 뭘 하느냐. 그 텍사스 지금 앞서 언급해 주셨던 오스틴이었나요, 공장? 거기에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삼성 오스틴 공장. 거기가 제일 크죠.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시안이 우리나라 말고는 큰 공장이에요.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 지금 벌써 이제 본격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7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공장에서 뭘 하느냐. 이 낸드 플래시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축이 바로 3D V낸드입니다.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 PCVD라는 그 증착 장비를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공급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혜도 받았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테스도 좋았고 PSK도 좋았는데 앞서서 오늘 저도 그 증권사에서 그 IM투자증권에서 나왔던 한투랑 IM에서 저도 그걸 읽었는데 글쎄요 뭐 물론 모멘텀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 D램 근데 그 리포트 내용을 저도 봤는데요. 그 연구원들이 약간 뉘앙스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17라인이 잠깐 정체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좀 늦춰지고, 그것을 다른 걸로 3D 칩으로 하기 때문에, 한 연구원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믹스가 되기 때문에 상쇄돼 버린다. 근데 앞으로 D램 쪽에서는 생산 관련 발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보자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분은. 근데 한 분은 좀 좋게 썼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좋은 쪽이 반도체 중에서는 우리나라는 D램만 지금 사실 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D램 쪽이 시스템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중이 훨씬 큽니다. 거의 한 4배 이상의 큰 규모를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하려고 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시스템 LSI가 결국은 이 시스템 반도체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스마트폰 판매도 조금 부진하고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잠시 쉬면서 뭐 이쪽 D램 쪽으로 가겠다는 뭐 이 의견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웃고 계세요? 저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세계에서 반도체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회사가 어디죠? 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죠. 아, 그거는 종합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됐든 뭐가 됐든 전 세상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앞선 반도체는 저희 나라에서 다 만드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D램 지금 이것 때문에 오른 건 저는 솔직히 좀 약간 좀 너무 좀 과한 상승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17라인이라는 화성의 17라인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3D 낸드 그 3D로 가는 거예요. 걔도 그 3D로 갈 건데 그 전에 일단 뭐 공정이 비니까 추가 발주 나오기 전에 잠깐 D램 좀 할 거다. D램 좀 더 생산할 거다. D램 가격이 지금 좋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아니, 같은 D램이에요. 3D 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칩 쪽. 공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공정에 따라 발주를 신규로 이제 D램 발주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나놓고 어차피 램은 다 똑같아요. 근데 램은 다 똑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 만드냐? 리포트 내용은 랜드 증설 아니고 그 차세대 3D 칩 14나노 핀펫이라는 그 3D 칩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4나노냐, 뭐 20나노냐, 30나노냐 이 차이지. 어차피 만드는 건 똑같이 반도체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공정이 더 미세화되면은 단가가 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훨씬 더 작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갖다가 그걸 하기 전에 D램이 지금 D램 쪽으로 이제 좀 잘 나가니까 그거 갖다가 단순하게 지금 조금 더 하겠다는 건데 그 단순 좀 공장을 노는 땅 돌리겠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발주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 그게 과연 상한가까지 올 연구원도 그렇게 말했어요. 상한가까지 올릴 재료인가?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뭐 시안이랑 좀 섞어졌다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이 군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그 컴투스 잠깐 얘기해야죠.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딱밤 맞기도 했던 상황인데 일단 저는 이 게임주만 보면 이 두 분 다 생각났어요. 한 분은 안 된다고 그러고 한 분은 종목 선정이 조금 애매했던 것 같고 사실 조이맥스 이번 주 많이 올랐죠. 한 10% 고점 대비 올랐나요? 저점 대비로? 히딩크가 했던 말을 비유하면 뭐 I'm still hungry죠. 예, 뭐 그거 갖고는 뭐 오른 것도 아니다. 예. 아직도 간다고 예, 보시는데 그렇죠. 어쨌든 어쨌든 항상 모멘텀이 없이 그냥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가 올라오고 조이맥스는 지금 부진하잖아요, 사실.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조금 약간 후발주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두 분이 떠올랐는데 자, 컴투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12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12만 원인데 이 연구원 보니까 뭐 사실 올해 순익 전망을 414억 해놨고 내년에 652억 해놨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굉장히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2만 원 받고요. 뭐 리포트 내용에 탐방 브리프예요. 근데 이게 탐방 갔다 오시고 나서 쓴 바로 그 다음 날 쓴 리포트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실적 대폭발 뭐 이런 표현 써놨더라고요. 낚시의 신 혹시 해보셨어요? 두 분 다?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어갖고 아, 못 해보셨어요? 예. 그럼 서머너즈 워도 역시 아이폰은 안 되나요, 지금? 저는 조이맥스 윈드러너만 하고 있습니다. 아, 조이맥스만 하시니까, 윈드러너만 하시기 때문에 조이맥스.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아, 서머너즈랑 낚시의 씨는 보지도 못하셨고, 과장님은 게임 할 시간 없으시죠? 해요. 하는데 아, 하세요? 낚시의 신 해보셨어요? 낚시의 신은 안 해봤고 네. 서머너즈원은 옆에서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근데 아, 객장에 지점에서 친구분들이요? 아니, 주변 객장은 저 방이 있으니까는 딴 볼 건 없는데 IR 같은 데 가면은 네. IR 하기 전에 막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열댓 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네. 여의도에서 서머너즈워가 대박 인기거든요. 그거 뭐 하는 게임이죠, 그거는? 서머너즈 워는? 뭐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RPG인가요? 그것도 MM?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 캐릭터 있고 뭐 성장. 근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컴투스가 저는 이제 그 12만 원짜리 레포트 나온 게 왜 꼭 예전에 삼성전자 200만 원짜리 200만 원 레포트 나오면 그때부터 꼭 하락이잖아요. 전 그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짧게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짧게 가야 돼요? 예. 네, 여기가 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컴투스는 지금 이미 오버슈팅 국면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그 얘기 했죠. 저번 주에도 그 얘기 했는데 네. 이미 저는 오버슈팅 국면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모든 게임이 사이클이 있어요. 네. 모든 모바일 게임 아시겠지만 잠깐 인기 있다가 식고 이 이익 전망이 계속 영원한 게 아닌데 지금 2분기 실적이 좋은 게 계속 이어질 것처럼 성장할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도 과장님이 컴투스 안 된다고 했는데
요번 주에 31%나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 주 가격부터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보는 겁니다. 31%면 대단한 수익인 것 같은데 역시 같은 생각이세요. 컴투스 좀 요번 오늘 주 기술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좀 터졌고요. 위에서 좀 꼬리가 달렸고, 뭐 전문용어로 사실 뭐 상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강력한 수급의 이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제도 전부 개인이 샀더만요. 보니까 산 물량이 기관이랑 외국인은 별로 없어요. 다 개인이고 미수가 아니죠. 신용이 지금 어제 그저께인가 9.1 그랬었는데 하루 만에 한 0.23 정도가 더 든 것 같아요. 금액으로 제가 곱해보니까 제가 좀 세밀하게 조사해봤습니다. 금액으로 보니까 사실 비중은 얼마 안 늘었어요. 0.2% 정도 늘고는 1,008만 주니까 0.2%면 2만 주예요. 2만 주면 뭐 한 7만 원, 6만 원 잡고. 저는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게임 좀 딴 거 없습니다. 게임이 그 신작 게임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유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뭐 여의도에서 IR 가도 사람들이 그렇죠. 일하러 와서도 게임한다는 거.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상투인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맞습니다만 컴투스만요? 컴투스만 모든 아니면 모바일 게임 다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이 게임들을 볼 때 뭐 지난주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주가가 20%가 넘게 올랐어요. 31%. 예, 그리고 사실 그 정확하게. 전주로 돌아갔을 때는 거의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게임이 과연 이렇게 잘 될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딴 거 볼 필요 없이 게임을 볼 때는 우리가 뭐 밸류 이런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두 분께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짧게 해주세요. 이거는 지금 7,600억짜리 종목이잖아요. 컴투스에 한정했을 때. 어쨌든 얘가 지금 대장이었으니까 중요한 인덱스잖아요. 두 분은 저번에 제가 유사한 질문을 반대로 드려봤는데 종목을 보실 때 7천억짜리의 종목은 어떤 징후가 나오면 고점 패턴이라고 보세요? 먼저 과장님부터. 경험치가 있으세요? 근데 그냥 7천억짜리라는 애매한 이런 거 말고 내가 항상 기준이 봐왔더니 너무 애매하잖아요. 7천억짜리 종목? 예. 아주 작은 거 말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덩치가 중대형주? 있는 종목 중에 중대형주에 이런 사인 시그널이 캔들이랑 거래량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거의 여지없이 캔들이랑 고점이다. 거래량은 아니고 네. 그럼 거기서 어떤 이제 식으로? 지금 컴투스의 경우는 네. 지금 프리미엄이 막 생성이 되면서 너도 나도 지금 이제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플로우들이 야, 나오면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야, 씨, 이거 끝도 없이 오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고점이에요. 그때가 고점이신 거 심리적으로. 그리고 운용형님은 그런 패턴 아까 왜 상투라고 일단 뭐 하셨어요? 단기적으로 오늘 거래량이 터졌고요. 최근 거래량 중에서 가장 많이 터졌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게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 11%까지 갔다가 이제 결국 음봉 마감했기 때문에 이런 징후들 뭐 우리 개인 투자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갖고 상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급적으로 봐도 그동안 컴투스를 누가 끌고 왔는지 기관들이 끌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뭐 2만 주, 15,000주, 2만 8,000주 계속해서 슈팅이 나왔었는데 뭐 외국인들 수급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최근 4만 5천 원 이후부터는 뭐 공격적으로 수급이 안 붙었었고 기관 쪽에서 오늘 5만 5천 주가 나왔는데 내일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 6만 주, 7만 주 이상 던진다. 그러면 절대 지금은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키워드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7번째 키워드 대우인터내셔널. 오늘 증시에서는 2분기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2분기 실적 개선과 배당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증권사의 코멘트에 오늘 주가가 4%나 올랐네요. 8번째 키워드 건설업종 연고점 돌파. 건설업종 차트 한번 보시죠. 연고점 오늘 돌파하고요. 거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양상으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에 게임주가 있다면 또 유가증권 시장에 건설주가 연일 모멘텀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수주와 실적이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7,200억 원 규모의 수주가 있었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건설주가 이익이 상승하는 사이클에 도래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산업 52주 신고가였네요. 9번째 키워드 한진그룹입니다. 한진에너지가 보유하던 S-오일 주식을 모두 매각하게 되면서 2조 원 가까운 자금을 마련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진해운 전용선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1조 6천억 원의 유동성을 마련했는데요. 모두 3조 6천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오늘 한진그룹주의 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진해운 홀딩스 하락 마감했습니다. 10번째 키워드 CJCGV입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주문 실수라는 해프닝에 따라서 하한가 시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참 헷갈리는 종목이시죠. 중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 투자의 결실을 이제부터 하반기부터 맺는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데 어떤 쪽에 좀 더 힘을 주면서 좀 투자를 해봐야 되는 종목인지 자, 이 10가지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자, 이 가운데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장 시진핑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현중 과장님은 어떤 키워드 가져가시겠어요? 일단 당장 내일은 뭐 시진핑 효과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요? 당장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거니까. 예. 역시 우영노님도 시진핑 효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셀트리온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일단 좀 개인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밀렸고 해서 셀트리온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공략주 확인해 볼게요. 시간이 조금 되니까 건설주 한번 좀 볼까요? 건설주. 오늘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짧게 한번 볼게요. 건설업종이 오늘 대우건설이 저는 또 시총이 크는지 몰랐는데 아까 보니까 확실히 시총 큰 놈이 오르니까 이제 업종 지수가 연고점 지금 뚫었더라고요. 대림산업보다 훨씬 더 큰 종목인데 건설주는 역시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보세요. 운영위원님 먼저 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증시 격언입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된다. 과장님도 역시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덧대서 플러스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다들 뭐 과잉 투자라든지 이런 거 닫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정책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보고 한번 있습니다. 정리도 됐고요. 많이 망가져 있기도 하나만 하고. 더 붙어도 될까요? 네, 결국 이 부동산 이런 거는 자주 이 방송에서 언급해준 이 웰스 이펙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부의 효과. 예. 그러면 지금 건설주다 건설주를 따라가기보다는 결국 그 부의 효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소비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는데 오히려 지금 자리서부터는 조금씩 저는 모아가도 오히려 역발상 투자 전략으로는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 예, 유통 관련 소비. 유통주도. 예. 알겠습니다. 자,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현중 과장님, 아까 키워드는 시진핑 효과인데 예. 연동해서 갖고 오셨나요? 어떻게? 뭐 연동도 될 수 있겠죠. 미동전자통신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네, 예. 시진핑 효과랑 뭐 사실 그렇게 연동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중국으로도 수출을 이제 곧 할 겁니다. 하니까. 곧 중국으로도 하니까. 곧 수출을 네.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 하여튼 예. 미동전자통신 들고 나왔고 뭐 이 회사 제가 뭐 저희 토마토 아침 방송에서 제가 좀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예. 스마트카의 눈 그러니까 즉 예. 카메라를 통해서 예. 영상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인식을 해서 그 영상의 움직임을 인식을 해서 저희가 이를 뭐 차선 이탈이라든지 그 눈동자 깜빡임을 통해서 졸음운전 방지라든지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잠깐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이제 지금 캐시카우는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업체인가요? 지금 블랙박스 업체인데 그 블랙박스는 영상 저장인데 지금 이 회사는 에이다스 블랙박스 그러니까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현재 있는 영상을 그대로 인식을 해서 차선 이탈, 마차 추돌 방지, 졸음운전 이런 부분들을 경보를 울려줄 수 있는 디텍션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결국은 이제 저희가 무인 자동차 지금 이게 크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동차들이 이제 그냥 가려면 결국은 이제 사람의 눈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 곧 이제 디텍션, 네. 카메라 디텍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1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얼마 정도 보고 계세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로 보겠습니다. 단기로 일단 7,000원 보고요. 1차 목표가를 제가 7,000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2차 목표가는 저희 정고점 돌파를 하는 제가 봤을 때 8,500원을 돌파하고 이제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1차 목표가 7,000원 잡고 손절가는 제가 5,5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동전자 7,000원 보셨고 최재근 운영님은 어떤 종목이세요? 네, 저 시진핑 효과 이 문화 쪽에 CJ ENM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중국 내 한류 선도 기업이고요. 방송이나 영화, 이 게임 부분에서 지금 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이 텐센트와 이 게임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유치를 했죠. 앞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 음악이나 방송까지도 텐센트랑 이 파트너십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측면까지 좀 보고 있고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하고요. 목표가 52,500원, 손절가 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준식 해설위원님은 셀트리온이 내일장에 올라간다고 보시나요? 아,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아, 셀트리온이 올라간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은 오늘 이제 저는 사실 이제 하루짜리 방송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큰 그림을 그려드리거나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고요. 우리는 매일 출연해서 데일리하게 당장 오늘 뭐가 올라가냐, 뭐 이게 얘가 왜 이러냐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방송에서 셀트리온은 그런 관점에서 개인들이 일단 오늘
워낙에 선호하는 종목인데 코스닥에서 컴투스 다음으로 거래가 좀 많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봉 자체가 캔들 자체가 이쁘잖아요. 그리고 어제 최근 한 1, 2주 거래를 보면 그 패턴을 보면 직전 저점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가능하지 않겠나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방송하는 거 계속 들으셨던 시청자분들은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다 아실 거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님은 내일장까지 셀트리온 키워드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연자 두 분과 저는 시진핑 효과입니다. 자, 지금 당장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내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기업인들이 420명이 모입니다. 뭔가 깜짝 선물,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들 기대하시겠죠. 자, 내일장의 공략주는 최재권 운용력, CJ ENM, 이현준 과장은 미동전자통신입니다. 시진핑 그리고 스마트카의 눈 이렇게 요약을 두 종목 각각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탑10이었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는 조금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업종 그 사이즈별로 보면 소형주 업종 지수는 이게 집계 나오고 나서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뭐 1725선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좀 보여준 인덱스가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중소형주가 훨씬 많이 몰려 있는데 이쪽도 더 좋았던 하루입니다. 중소형 종목군이 내일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선전이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